안녕하십니까. 쇼키부동산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걱정했던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위험한 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청약자한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쇼키부동산은 정치방송이 아닙니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수많은 분야 중 오직 주택정책에 한정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누굴 비난하거나 지지할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집값이 크게 하락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고금리예요.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높아진 금리가 장기간 이어진다는 확신이 있을 때 주택가격은 크게 급락하게 됩니다. 2022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2년 1년 내내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거래가 1년 동안 뚝 끊긴 상태에서 2023년 역전선을 시작으로 집값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30%에서 40%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하락 모델은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집값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부분, 두 번째는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빠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케이스는 바로 선호 아파트의 대량 공급입니다. 1990년대, 2010년대 초중반을 생각하시면 돼요. 선호 아파트의 대량 공급은 사람들한테 주택 장기 보유에 대한 확신을 떨어뜨리면서 매도 물량 증가를 만들고요. 또한 매수자로 하여금 대기 수요로 전환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호 아파트의 대량 공급에 따른 하락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집값이 굉장히 천천히 떨어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 바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세가율이 치솟는 게 바로 이 선호 아파트의 대량 공급에 따른 결과입니다. 앞으로 서울 아파트 대량 공급의 핵심은 3기 신도시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8만 2천 호의 신도시를 지정했어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광명 시흥지구, 의왕 군포 안산지구, 화성 진안지구가 있죠.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중소규모 택지 중에서 용인 플랫폼시티하고 과천지구까지 포함한다면 약 30만호 규모가 됩니다. 1기 신도시가 27만호니까 그거보다 많은 물량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메인 공급 정책은 무엇이냐? 바로 4기 신도시 등 신규 신도시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기존 택지의 조기 공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공급을 하면서 당장 부족한 공급을 채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기도 해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은요, 기본주택 정책을 주장을 했습니다. 한 기사 볼게요. 이재명 지사 경기도 기본주택 투기 주택 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결책. 그래서 3기 신도시도 기본주택으로 공급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었죠. 기본주택이란 무엇이냐?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임대주택 생각하면 굉장히 소형 면적에다가 자격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근데 이 기본주택은 그런 소득이나 자산 요건 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너무 임대주택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임대와 공공분양 중간 형태의 공공자가주택 형태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투기와 공포 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에 이 기본주택을 채택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아시다시피 이런 비슷한 정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정책들이 나오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9년 기사인데 경실련에서 주장을 했어요. 위례 방식으로 3기 신도시 개발 시에 투기만 조장한다. 이게 진보 성향을 가진 일부 인사들의 생각인데, 공공수용 땅의 차익을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것이 투기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공이 개인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공공이 계속 보유를 하면서 임대로 전환하면서 투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부터 느낀 건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에요. 3, 4인 가구의 신도시 청약을 투기로 치부할 일인가? 왜 그러냐? 지금 3, 4인 가구 무주택 청약자들이 민간 택지에 민간 분양에 넣으면 어때요? 일단 분양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분양가가 완판이 돼요. 왜? 수요 대비 공급이 적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분양가가 저렴하고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신도시 청약에 몰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투기꾼으로 치부한다는 겁니다. 왜? 예전에 비슷하게 공급했던 신도시 집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신도시 집값이 올라갔다가는 공공택지가 넉넉하게 공급되면서 수요를 제때제때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이 불일치하면서 나타났던 건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야 신도시 청약한 사람들은 다 투기꾼이고 돈 많이 벌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공급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재밌는 건 이런 식으로 신도시를 공공자가나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면 투기가 사라진다는 주장인데 자 수도권 아파트가 한 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거 다 주인이 있고 거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멀쩡히 있는 상태에서 도시공급 일부를 임대나 공공자가 주택으로 바꾼다고 투기가 어떻게 사라진다는 생각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싱가포르 같이 예전부터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든 경우에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것을 한국에 도입할 수 있는 모델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신도시 정책의 본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무주택 3, 4인 가구의 구입 수요 분산입니다. 지금도 수도권 전체적으로 한 20만에서 30만 정도의 무주택 청약 대기 수요가 있어요. 근데 공급은 얼마나 돼요? 굉장히 적게 공급이 되죠. 그래서 자꾸 탈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탈락하는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매수하다 보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 매년 집값이 여름 때마다 과열이 됐던 겁니다. 그럼 그 수요를 한꺼번에 충족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공공이 토지를 수용해서 공급하는 정책이 신도시 정책이에요. 물론 이렇게 신도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도 챙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보면은 임대 비율이 한 22.5%가 됐지만 메인은 3, 4인 가구의 중산층 주택 구입 마련 촉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근데 임대와 공공자가주택과 분양주택은 수요층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런 3, 4인 가구 중산층 사람들이 땅도 내 거, 건물도 내 거에 온전한 내 집을 원한다는 겁니다. 임대와 공공자가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이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신행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 후보자는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LH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후 나온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LH 개혁이 큰 규모로 진행되는데 그 안에 LH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과 축소 가능성이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LH 개혁으로 무엇이 바뀔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LH 개혁은 땅 장사하지 말고 공영 개발하라는 거예요. 자, 3기 신도시 공급 비율은요, 임대 아파트가 한 40%를 차지해요. 이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20%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 분양이 한 20%가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온전한 땅도 내꺼, 건물도 내꺼인 분양 형태뿐만 아니라 뉴홈이나 아니면 신혼희망타운까지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형면적 중심으로 공급이 되는 이 온전한 분양은 민간 분양이 핵심인데 지금 이 민간 분양을 하기 위해서 공공이 부여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 땅 장사를 하지 말고 공영 개발, 다른 방식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는 게 바로 공공택지 임대 방식입니다. 공공이 조성한 택지를 보유하면서 임대만 하는 방식인데 조성 비용은 주택 도시기금과 채권으로 조달하고요. 임대료로 이것을 장기간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다 보니까 신도시 개발 이익이 공공한테만 간다는 거죠. 문제는 그동안 이 신도시 개발 이익이 누구한테 갔냐? 분양받은 사람한테 갔거든요. 그 분양받은 사람한테 가던 게 이제 공공한테 넘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요, 수분양자, 청약자를 위한 정책은 절대 아니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 보겠습니다. 2021년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LH는 택지 분양 대신 건물도 직접 지어야 되고 택지는 팔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또는 기본주택으로 평생 거주 가능하게 건물만 분양한다는 거는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민간 건설사는 도급만 가능하더라. 즉 민간 건설사가 신도시에 집을 지어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고 LH가 시행사로 있으면서 시공사 역할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3기 신도시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 일부가 공공 자가주택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공공 자가주택 형태는 무엇이냐면은 분양과 임대주택 사이에 있는 겁니다. 현재 정부는 장기 지분 적립형 주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기대하는 3기 신도시 실제 분양 물량은 기대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분양시장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보통 이런 식으로 공공 자가주택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집에 살지 않고요. 굉장히 비싼 고가 아파트 핵심지에 살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